예, 분석장인입니다. 요즘 예, 또 감사하게도 일이 예,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기적으로 올릴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 걸 기준을 좀 잡아서 하려고 해요. 어, 제가 조금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게, 요거는 이제 제 정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에 대한 어떤 공유, 예, 정도의 이제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통계, 이제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그 세 분야의 전문가들, 이제 전문가 분들이 이제 훨씬 이제 저보다 뛰어나신 이제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입문하시거나 이제 뭐 이제 막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랑 개발은 점진적으로 이제 쉬운 거부터 쭉 진행을 할 거고요. 마케팅은 이 두 가지의 기술이 제가 강의를 좀 찍고 나면 이후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마케팅은 제가 좀 협의를 해서 제 고객님 걸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 거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통계적인 내용을 좀 제가 다뤄보려고 하고요. 통계적인 내용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사의 영역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최대한 쉽게 좀 풀어보고, 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적이랑 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2년 전에 좀 들었던 내용들인데, 이걸 좀 제가 쉽게, 더 쉽게 좀 이제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통계 정보에서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예, 예, 저도 이제 천재는 아니라서 조금 저도 애매한 부분들은 조금 치우고 좀 쉽고 중요하면서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 저도 이해가 100%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적 지식. 이 과학적 지식이 이제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이 만든 언어들, 사람이 만든 지식들, 철학이나 어떤 사랑이란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고대 시대부터 있어 왔고, 이거를 사실 과학적 지식이라고 우리가 크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자연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학적 지식이라 부르지 않고요. 막 이걸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게 되면 사실 조금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과학적 지식이라 보이지 않고, 대표적으로는 신학이 있죠. 이 신학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과학적 지식이 이제 아닌 부분들을 배척하고,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통계를 해야 되니까 이 통계,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 회계, 뭐 경제, 그다음에 이제 뭐 법률, 뭐 의학,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통계학, 이제 이제 과학적 지식이거든요. 뭐 컴퓨터는 그 중에 1티어고요. 컴퓨터가 없으면 사람은, 지금의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고요. 모든 직업과 사회가 다 무너질 겁니다. 예. 그리고 통계도 사실 그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고요. 이 통계가 이제 과학적 지식인데, 이 과학적 지식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재생 가능성인데요. 이 재생 가능성은 이제 효율적인 것들을 말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요, A는 B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A는 B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어떠한 방식이라는
이 어떠한 방식이라는 저와 동일한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같이 A는 B다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제,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 결과를 냈어요. 예. 그러면 그 분석 결과는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은 환경을 제공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 똑같이 A는 B다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하나, 재생 가능성, 누가 하든 지속적으로 이제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개발 쪽으로 얘기하면 약간 효율, 그러면 이제 함수라는 개념이 가장 정확하죠. 이 함수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서 뭐 계산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이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이 함수는 제가 쓰든 여러분들이 쓰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객관성이죠. 이 객관성은 이제 그 통계적인 어떤 이제 이 과학적 지식을 저는 통계적인 걸로 계속 예를 들 건데,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통계를 진행했다고 치면요, 이 통계가 이제 공정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뢰가 될 절차나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통계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신뢰 수치나 상관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막 저처럼 뭐 파이썬 코딩을 할 줄 아니까 이걸로 뭐 머신러닝을 만들어서 뭐 예측을 하고 뭐 딥러닝 모델을 여기까지가 아니더라도 엑셀로 선형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선형 분석을 할 수 있죠. 그 선형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면 결과가 나오고요. 그 결과는 누구나 똑같으며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수치를 얻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신뢰 수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상호 주관성.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통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을 말씀을 드려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통계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스킬들은 이건 또 어떤 기업의 가치이기 때문에 뭐 공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원론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나면 이 과정은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도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 그냥 뭐 턴키로 어떤 데이터가 뭐 어떻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냥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요런 거는 이제 어, 통계 과학적 지식이라 불릴 수 없죠. 예, 이제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통계를 진행하게 되면 통계에 필요한 수치들은 뭔지 언제부터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통계를 진행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설정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혹은 그 안에 사용된 변수들, 뭐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체계성. 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통계를 처리하는 과정은 이제 그 통계를 작성하는 이제 이 통계 기획을 하는 이 통계 기획자의 이제 설계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과 이제 순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즉 제가 어떤 방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 A라는 통계적인 방법이 뭐 B라는 고객한테는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통계 해석을 하고 이게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통계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통계를 처리하는 그 과정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이건 변화가 없고 이건 원칙적으로
어느 어느 업체에 똑같은 어떤 통계를 진행하든 동일한 통계를 진행한다고 하면 모두 과정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성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변화 가능성입니다. 그 과학적 지식이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만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예. 바뀔 수는 있는데 이제 새로운 개념이나 발전을 통해서 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뭐 지금 선형외교 방식도 이게 이제 그 이전부터 1800년부터 이제 선형 분석이나 이전 우성 열성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이 선형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이런 요즘 분석에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개념들이 쌓아지고 토대가 쌓아질 때도 이 원론적인 이 선형에 대한 개념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잘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도 만물은 아니고 바뀔 수는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거.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과성. 인과성은 이제 다른 이제 학문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건 이제 통계로 확인된 모든 결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밝혀냅니다. 요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다른 영상들을 봤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그로스 해킹이 그분도 이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외국에 계신 이제 뭐 이제 개발자나 머신러닝을 이제 전담으로 하시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을 많이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통계적인 것은요 어디나 해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호들갑인 거지 원래 하고 있고요. 원래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장적인 개념이니까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얘기가 샜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 인과적인 거, 요 인과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쇼핑몰에 어, 이제 한 2주 단위로 뭐 한 700명, 12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2주에 1200명 정도면 사실은 뭐 그렇게 매우 많다, 매우 적다 하기에는 좀 매우 애매한 수치죠. 그렇게 1200명이 들어왔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다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12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요 1200명이 들어왔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광고를 했기 때문이죠.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했을 때 어떤 광고는 했는데 왜 1200명이 안 들어왔지? 근데 이번 광고 했을 때는 왜 1200명이 들어왔지? 여기서부터 그럼 쪼개기 시작하는 겁니다. A라는 매체보다는 B라는 매체가 1200명을 가져오는데 더 수월하구나. 그럼 거기서 더 쪼개는 거죠. B라는 매체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데 어떤 키워드들이 더 1200명을 데려오는데 더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루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찾아내시는 거고 그 루트를 찾아내셔서 비용을 쓰시는 겁니다. 그 파일을 늘리시는 거죠. 그게 지금 현존하는 크로스 해킹이고요. 제가 해드리는 건 이걸 빠르게 그리고 신뢰 수치를 제공해서 예측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어떤 객관성, 상호 주관성, 재생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과학적 지식에 대한 내용들과 제 사담 뭐 이것저것 좀 붙였는데요.
조금 이게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 과학적 지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